이 부분을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많이 풀잖아요. 선행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100점으로 도달할 수 있을 거냐? 안녕하세요. 아는 선생입니다. 오늘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. 내용은 선행학습으로 왜 일반적인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빨리 선행을 해야지 해서 어디까지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 어디까지 떼야지 중학교 마칠 때까지 어디까지 떼야지 이런 선행학습, 선행 위주의 학습으로 왜 실력을 올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시즌 1이나 시즌 2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시즌 3에서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목을 선행학습으로 실력을 만들 수 없는 이유라고 제가 적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한 표를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이미 친숙할 거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많이 그림을 그렸던 내용인데 오늘 다시 그렸습니다. 조금 더 자를 대고 반듯하게 그렸죠.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그림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. 이 그림 왼쪽에는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현행 혹은 이게 좀 다른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행심화라는 말을 많이 쓰죠. 그죠? 그 학기가 되었을 때 그 학기에 어려운 것을 공부하는 것, 좀 어려운 내용을 풀어보는 것,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학년이 아닌 그죠? 다음 학기보다는 어떤 한 1년 정도에 앞서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이제 선행학습이라는 두 가지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, 그러니까 왜 제가 선행학습으로 실력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지, 실력을 먼저 만들고 나서 실시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자, 3명이 있다고 쳐요. A 학생과 B 학생, C 학생. 현행학습, 현행심화를 하는 A, B, C 학생이 있고,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현행심화는 이 학생의 이제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. 실력. 그래서 현행심화를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학생의 진짜 실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, 선행학습이라는 건 저는 이 부분을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진도 위주로 반편성을 하는 학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거죠. 그런 학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선행학습을 저는 실력이라고 하지 않고 진도라고 하죠. 그냥 진도가 나가 있는 거니까. 그래서 ABC라는 학생이 실력이 이쪽 부분에 제가 표시하게 되고 이 부분은 ABC의 진도를 표시할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난이도예요. 난이도를 다른 말로 하면, 조금 다른 말로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것도 실력이 될 수 있죠. 왜냐?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수록 실력이 좋다, 실력의 깊이가 깊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혹은 실력을 측정했을 때 나오는 점수. 자, 그러면 ABC의 학생이 실력이 일단 다르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A 학생이 실력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시다. 그래서 A 학생은 교육적으로 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좀 실력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 지역의 학생이라고 했을 때 A 학생이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100점을 받았고 난이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하고, B 학생은 이 A 학생이 100점을 받았을 때 평균적으로 9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학생이에요. 그래서 여기다 90 쓸게요. 여기다 80을 쓰면 C 학생은 A 학생이 100점을 받고 B 학생이 90점을 받을 때 C 학생은 8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학생이라고 가정합니다.
그러면 ABC 학생의 실력차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.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쳤을 때, 그죠? 고등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쳤을 때 뭐 예를 들면 보통 90점 초반대에 1등급 컷이 걸리는데 어쨌든 그냥 1등급, 2등급, 3등급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실력이 다른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들이 진도는 같다라고 가정을 하죠. 물론 같을 가능성은 없어요.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실력 좋은 애의 진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.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선행학습으로 실력을 만들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이 ABC 학생의 진도가 같다라고 혹은 같은 수업을 듣고 있다 이렇게 가정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자, ABC 학생이 같은 진도를 배우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ABC가 같은 책으로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. 그렇게 가정하면 이제 그 교재는 이 교재의 난이도는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현행에 대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 풀었던 교재들보다 그죠? 시험을 치기 위해서 풀었던 교재 여러분들 막 최상위권 학생들 혹은 상위권 학생들 A급 1품 블랙라벨 뭐 많이 풀잖아요. 그런 책이 아닌 일반적인 선행학습에서는 교재의 난이도가 그런 심화 교재가 아닌 일반적인 기본 교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. 그죠? 그래서 그 교재의 난이도는 좀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이 부분은 교재의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죠. 쉬운 난이도의 교재를 쓰게 됩니다. 뭐 이 라인은 더 내릴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설명하는 데는. 그러면 이 ABC 실력이 다른 학생이 같은 수업을 듣는다면 그죠?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 A 학생은 이 교재를 100% 소화합니다. 일반적으로. 그러면 B 학생도 100% 소화하느냐? 같은 수업을 듣는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죠. 그 말은 같은 속력으로 같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학생의 ABC의 실력 차이가 있다라는 말은 학생들의 수학적 이해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. 그러면 B 학생이 또 90% 정도 알아들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. 이게 실력인 거예요. 그럼 C 학생은 어떻게 되겠어요? C 학생은 이 내용의 또 80% 정도밖에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. 자,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중학교 2학년이 현행이고 여기가 중학교 3학년 선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,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A 학생은 내 현행 과정 실력이 100점인 상태에서 선행학습을 했고 B 학생은 90점인 상태에서 선행학습을 했고 C 학생은 80점인 상태에서 선행학습을 했어요. 자,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년이 지났습니다. 이 C 학생이 선행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그죠? 선행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과연 80점에서 90점으로 올라가거나 100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B 학생이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90점 벽을 넘어서 100점으로 도달할 수 있을 거냐?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력이 만들어질 거냐?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. 근데 그림에 벌써 답이 나와 있어요.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. 불가능한. 왜냐하면 잘 보세요. B 학생이 A 학생과 실력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은 요만큼 이 부분은 난이도가 있는 이 문제 예를 들어서 90점에서 100점이니까 두 문제 정도를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의 문제를 못 푼 겁니다. C 학생은 네 문제 정도를 못 푼 거죠. 어떤 걸 못 풀었어요? 쉬운 문제는 다 맞았다니까요. 쉬운 문제는 공통적으로 다 맞았어요. 일반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. 그죠? 어디서 실력 차이가 발생하느냐? 어려운 부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. 자, 근데 선행학습은
이 ABCD 학생들이 다 공부한 선행학습은 이 부분은 뭐예요? 이 부분은 난이도가 낮은 쪽 문제를 푼 거죠. 심화하면 되잖아요. 선행 심화하면 되잖아요. 선행 심화. 선행을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은 이미 실력이 좋은 거예요. 그죠? 최상위권 혹은 극상위권 학생들은 선행을 하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죠. 왜? 이미 실력이 좋은데 시간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습 태도가 내가 공부할 여력이 더 있으니까 실력이 좋을수록 공부하는 시간도 늘어나잖아요, 학생들이.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소화하는 게 선행학습을 하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95% 이상의 학생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학습으로 하고 있는 교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C학생은 선행학습을 했지만 선행학습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. 자, 이런 상태로 한 학년이 지났다고 했을 때 얘가 갑자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느냐? 안 생기죠. 어떻게 생기겠어요? 쉬운 문제만 풀었는데 이 학생의 실력이 좋아지려면 C학생이 B학생 수준이 되려면 B학생이 술술 풀어내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이 학생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부해서 풀어내는 능력을 만들어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. 어려운 부분에서. 더 실력이 올라가려면 이 부분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 부분 풀었다고 해서 어떻게 이 부분이 그죠? 풀리겠어요.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. 선행을 해야 풀리는 문제가 있다. 가끔이잖아요. 정말 선행을 안 해도 풀 수 있는데 선행학습을 안 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학년, 그 다음 학년 걸 조금 배웠더니 그 부분의 개념 문제나 그 특정한 공식 같은 걸 사용해서 이 부분의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실력의 핵심은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이쪽 부분을 더 잘 풀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행학습으로 실력을 만들 수 없다. 선행학습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행학습은 실력의 핵심이 아니다. 실력 향상의 핵심이 선행학습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실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말씀 다 드렸잖아요. 그죠? 실력을 높이려면 C학생이 80점 학생이 90점이 되고 싶으면 지금 놓치고 있는 현행학습에서 놓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다시 도전하고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다시 풀고 질문하고 혼자 힘으로 끝까지 풀어낼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. 그래서 C학생은 순차적으로 90점대에 올라갈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부터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90점에 도달하면 또 100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게 학생의 실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된다. 그 말씀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. 시즌 1에서도 말씀드렸고 시즌 2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시즌 3인데 이번에 시즌 3에서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. 시즌 4, 5, 6, 7 계속 가면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. 왜? 못 보신 분도 있고 또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다시 봐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왜 선행학습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아닌지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수학 화이팅!